웨스트버지니아의 포인트 플레전트는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은 도시였다. 큰 관광지도 아니었고 범죄가 많기로 유명한 곳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밤이 되면 거리는 자연스럽게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고 늦은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볼 이유도 없었다. 그날들이 오기 전까지는 1966년 가을부터 이 도시의 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처음에는 별똥별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군용 비행기, 혹은 착각. 작은 도시에서는 이상한 이야기 하나쯤은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건 단 하나였다. 빛, 그리고 움직임. 아직 누구도 그것을 이름 붙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쉽게 믿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만 전해졌다. 늦은 밤 집에 들어오며 본 빛, 숲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순식간에 사라진 검은 형체. 누군가는 그것을 군용 비행기라고 했고 누군가는 철새라고 말했다. 설명은 늘 가능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항상 밤에만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너무 빨리 사라졌다는 것.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이상한 경험 정도로만 여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이 가까워질 무렵 이상한 변화가 하나 더 보고되기 시작한다. 가축들이 밤마다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웠다. 닭장은 새벽마다 뒤집혀 있었고 개들은 이유 없이 짖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생동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피의 흔적은 있었지만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나타났고 무언가가 사라졌지만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사람들은 밤에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도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1966년 11월의 어느 밤 지역 경찰서에 급하게 신고가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 외곽 도로를 달리던 두 커플이 차를 세운 채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말이 빠르게 쏟아졌고 서로의 말을 끊으며 설명하려 했다. 처음에 경찰은 동물 충돌 사고나 단순한 공포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반복해서 꺼낸 단어가 있었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말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개가 있었어요. 그 순간 경찰 기록에는 이 도시에서 처음 등장하는 묘사가 남게 된다. 목격자들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크기였다. 성인 남성과 비슷한 키. 그 다음은 날개. 차보다 넓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 가장 먼저 강조된 것은 몸도 날개도 아니었다. 눈이었다. 그들은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헤드라이트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먼저 보인 것은 형태가 아니라 빛이었다. 붉게 빛나는 두 개의 점. 그날 이후 같은 묘사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다. 도시는 이제 처음으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첫 신고 이후 며칠 동안 도시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슷한 신고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늦은 밤 도로 위에서, 강 근처에서, 도시 외곽숲 근처에서. 목격자들은 서로를 몰랐다. 나이도 직업도 생활도 달랐다. 그런데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같았다.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날개가 접혀 있었다. 눈이 먼저 보였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건 개인의 착각이 아니었다. 지역 신문이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루기 시작한다. 작은 기사였다.
하지만 제목은 충분히 눈길을 끌었다. 날개 달린 인간형 생물 목격. 이 기사가 나오자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나도 봤어요. 우리 가족도 봤어요. 목격담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의 이름이 붙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스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포인트 플레전트에는 오하이오 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있었다. 실버 브리지.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시의 중요한 통로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모스맨 목격 장소가 점점 다리 주변으로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늦은 밤 다리를 건너던 운전자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리 위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밤에 다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1967년이 가까워지며 목격담은 절정에 도달한다. 신문은 계속 이 이야기를 다뤘고 라디오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고 아이들은 혼자 외출하지 않게 되었다.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다. 1967년 12월 퇴근 시간 실버 브리지가 무너진다. 1967년 12월 15일 퇴근 시간 실버 브리지는 평소처럼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다리가 무너졌다. 철 구조물이 찢어지며 차량들이 강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46명이 사망했다. 포인트 플레전트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었다. 사고 이후 도시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전 1년 동안 수십 건의 목격담이 있었다. 다리 주변, 강 근처, 도시 외곽, 모스맨은 사라졌다. 다리 붕괴 이후 목격담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리 붕괴 이후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고 이전의 목격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밤하늘의 빛, 숲 위의 그림자, 붉게 빛나던 눈.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 존재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무언가의 징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때부터 모스맨은 재난의 전조라는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사건 이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체르노빌 사고 전 목격담, 910일 이전 목격담, 대형 지진 전 목격담.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증거가 없다. 모두 나중에 연결된 이야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재난은 정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가 있었던 걸까? 그곳에서 있었던 일,